안녕하십니까. 돈산동 동화쌤입니다. 이제 시 읽기 하는데, 감상평은 그렇게 쓰시면 되겠죠. 느낄감에다가, 상황. 느끼는 상황을 쓰니까, 어떤 줄에서 특이하게 느낀 거 이렇게 쓰고, 그 줄줄마다 느낀 거 써요. 쓴 다음에, 이걸 관통하는 전체 주제를 써요. 전체 주제를 쓴 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자기 경험을 조금 얘기를 해요. 뭐 이렇게 쓰면 관상평 다 되겠네요. 자, 한 번씩 보면 가슴에 늘 파도 치는 사람이고 싶다. 가슴에 늘 항상이네요. 파도 치는 사람. 그러면 파도 치는 거면 질풍노도가 있으면 이거만 봐서는 이 사람은 너무 고요하거나 아니면 뭔가 움직임이 없거나 이런 정적인 것보다 동적이고 역동적인 걸 더 추구한다는 거네요. 파도는 모르겠지만 동적인 걸 추구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나는 무서운데, 나는 고요한 거 더 좋은데. 왜? 내가 항상 파도 쳐서. 그게 동적이다, 열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나는 내가 너무 열정적이라 난 고요한 사람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 있는 상군 열정적이기 때문에 동질감을 많이 느끼죠. 동지 같아요. 자, 작은 말로 사랑한다 해도 작은 말. 그럼 작은 말은 적은 말인데 작은 말이라고 했네요. 적은이 아니라 조금. 그러면 소리 작은 말? 양이 적은. 양은 적고 소리는 작고 이렇게. 소리가 적은 건 아니니까 소리가 작고. 작은 말로 사랑한다. 그럼 누군가 했다는 거죠. 사랑한다. 라고 해도 철썩 밀려오는. 이게 막 파장인데, 소리는 파장이죠. 에너지 파장이 강화돼서 작은 파장으로도 영향을 확확 받는, 민감한 사람이 되고 싶다 보네요. 감도 높은 사람. 민감한 사람. 그래서 이 소리의 파장이 에너지가 돼서 바다를, 그죠? 파도 치는 사람이니까 바다에 있잖아, 파도는. 그죠? 바닷물을 밀어붙이는 것처럼, 많은 느낌이 오는 민감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보네요. 그게 웅장한 파도, 소리라고 썼네요. 웅장한 파도 소리처럼. 그러면 이 철석이 웅장한 파도 소리인데, 이게 철석해야 되는데, 철석하니까 좀 작아 보이네. 좀 심화시켰다고 보면 되겠네요. 철석이 더 심화돼서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이 민감한 사람이 되고 싶고 열정적인 사람 민감하죠. 고요한 사람은 좀 둔하죠. 별 특별히 영향도 안 받고. 그죠? 작은 말에다가 대응시키는 거네요. 그죠? 작다. 살짝 잡았는데, 심벌즈 쨍, 철석, 파도는 철석, 심벌즈 쨍, 의성어, 의태어인데, 울리듯이, 마음속이, 그지? 파도 소리가 나는 것처럼, 뜨겁게 그 손을 잡으며 살짝 잡는 마음을 알아채는 거니까, 와, 이게 굉장히 대인관계에서 주의력이 깊고, 분석력도 깊고, 그리고, 과감하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 반대로 둔하고 고요하고 이 과감한데 이제 소극적이고 이런 사람과 대응되는 사람으로 과감하고 주의력이 깊고 용기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손으로 살짝만 잡았는데 손을 꽉 잡죠. 뜨겁게. 그래서 열정이란 말이 여기 나오네. 잡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바램일 뿐이고 이것도 바램일 뿐이네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그죠? 가정인상언어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먼 길 함께 걷지 않아도, 수평선에 올라선 범선, 배의 돛대처럼, 고향 같은 마음이면, 그러면, 먼 길 함께 걷지 않았는데, 수평선 올라오는 범선이 어디로?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런 범선의 돛대가 추구하는가, 찾고자 하는 거는 고향이고, 고향이면 푸근하고 뭐든, 이 고향은 이렇게 둔하고 고요한 게 아니라, 고향은 뭐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느낌이네요. 폭넓은 큰.
나는 가슴이 그렇게 감동하는, 느끼는 게 감동을 좀 더 하고 싶다. 그죠? 가슴이 그렇게 감동하는 사람이면 좋겠다. 이렇게. 감동하고, 느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라는 거는 감동이고, 고향. 과감하고, 용기 있고, 열정적이고. 그런데, 이 고향이란 거, 이거랑, 이 열정적인 거랑, 과감주의하는 거랑, 감동이랑, 고향이랑 좀 이렇게 약간은 언밸런스하다. 그치? 요거 1번과 2번과 뭐 합쳐서 3번이라고 하면 되겠지만, 그게 고향을 결치니까, 고향은 또 편안하고 안온하고 이런 이 둔하고 고요하고 소극적이고 이런 안정적이고 이런 느낌이 더 강한데, 여기서는 더 열정적인 고향, 그러니까 찾아가고 싶은 고향 같은 마음, 돛대처럼 고향 같은 마음. 이건 잘 안 잡히네. 일상적인 거에서는 좀 벗어난 느낌이야. 그쵸?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추구하는 거는 뭔지는 알겠어. 추구하는 거는 이렇게 동적이고 열정적이고 민감하고 과감하고 주의력 있고 용기 있고 감동도 잘하고 뜨거운 사람.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이 더 순수하지. 그치? 이런 사람은 이거는 좀 감성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할 수 있고, 이렇게 둔하지만 고요하고 차분하고 소극적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좀 이성적인 사람일 가능성도 있지.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그죠? 그래서 이쪽 사람을 원하는데, 그게 먼 길을 함께 걷지 않아. 둘이 같지 않아. 그래도 느끼고 싶다는 거지. 예? 돛대처럼 고향 같은 마음으로 너를 느끼고 싶다는 거겠지. 고향 같은 마음이면 좋겠다. 돛대처럼. 그러면 이 돛대가 나라고 해야 되겠지. 이 사람. 왜? 범선의 돛대는 동적이고 열정적이고 민감하고 과감하고 용기 있고 감동을 느끼잖아. 그지? 그 사람이 돛대처럼 고향 같은 마음이면 좋겠다. 먼 길을 걷지 않아도 고향 같은 마음. 누가? 내가? 이 돛대가 찾아가는 게 최종 목표가 고향 같은 마음. 그러면 이 돛대가 나라면 돛대처럼 A처럼 뭐 한 B 거든? 그럼 B가 뭘까? 그게 마음이래. 돛대처럼 고향 같은. 근데 수식이 고향이니까 잘 안 잡혀. 확실히. 고향 같은 마음 말고 여기다 다른 걸 집어넣었으면 여기 키워드일 것 같은데, 고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 전체가 연결이 쫙 논리적으로 이해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건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에 나는 파도 치는 사람이죠. 네. 요 사람이 사랑한다는 말에도 철석, 웅장한 파도죠. 네. 그러니까 요게 있으면 나는 여기다 파도 치는 거죠. 그죠? 나는 파도 치는 사람이고, 이게 웅장한 파도고, 그런 다음에 살짝 여기서 반응을 해도 나는 꽉 여기를 가고 싶은 거고, 맞죠? 네. 먼 길을 같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A가 있고 B가 있어서 떨어졌어도 수평선의 돛다처럼 고향 같은 마음, 고향을 찾아가는 마음, 이렇게 하면 맞겠네. 고향 같은 마음을, 고향을 그리워하고 찾아가는 마음, 이 사람을 열정적으로 찾아가는 마음, 뭐 그게 돛대겠지, 펄럭이면서. 그러면 가슴이 돛대처럼, 나는 그럼 돛대 같겠네, 그지? 돛대처럼. 그 다음에 뭐라고? 내 가슴은 쨍 하는 거고, 그죠? 심벌즈 같은 거고. 내 가슴은 뭐라고? 웅장한 파도처럼 철석하는 거고. 그러니까 돛대랑 쨍과 철석이 파도 위에 있겠죠. 이해되세요? 네. 그럼 가슴, 돛담배, 심벌제, 찡, 철석, 파도가 같은 것이고, 고향을 찾아가는 마음이니까 이 A가 고향이라고 해야 적당하겠네. 그지? 그러니까 이 고향에 대한 생각, 여기서 고향에서 작은 말로 사랑한다 해도 끝까지 찾아가잖아. 고향에서는 뭐라 그랬어? 작은 말로 사랑한다, 아니면 살짝 손잡았다, 그죠? 먼 길을 함께 가지는 못했다. 그래서 난 혼자 돛담배로 간 거고. 요렇게 뭐라고? 작은 말로 사랑한다. 뭐라고? 작은 손으로 살짝 받는다. 이건 말, 손,
먼 길을 함께 못했어. 요게 고향이거든. 그런데도 나는 열정적으로 고향을 찾아가는 거.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순수한 감성이 있는 요 사람에 대해서는 많이 썼는데 그 대립되는 요것들이 미약해요. 그죠? 그러니까 고향을 이쪽에 놓을 수밖에 없어. 그죠? 나는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이고 그래야 논리적으로 이해가 이 시가 돼요. 저는. 그런데 요 부분이 둔하고 고요하고 소극적이고 고향이고 말, 손, 먼 길을 떨어져 있는, 그럼 요건 뭐라고? 고향에 있는 어떤 사랑하는 사람의 흔적? 그죠? 그러니까 느낌상으로 고향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맹렬한 파도가 빨리 움직이잖아요. 맹렬한 파도를 타고라도 찾아가고 싶은 마음, 이런 게 느껴지네요. 됐나요? 네. 둔산동 동화쌤입니다.